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제가 20년 넘게 영어를 가르쳐 오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답을 이 문장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영어 공부하지 마십시오. 영어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영어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인간관계를 맺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든다 안 하고 맺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간이 공유되고 그 공유된 시간 안에서 기억이 쌓이면서 그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뭐 멀어질 수도 있죠. 이제 학창 시절에는 인간관계를 맺는 게 참 쉬워요.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 계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밥도 같이 먹고 웃고 떠들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나 시간을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 이 사람하고 친구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사회에 나오면 직장도 잡아야 되죠. 직장을 잡으면 직장에서의 필요한 인간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 뭐 가족도 돌봐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정신을 뺏기다 보면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죠. 영어 공부를 할. 그러면 영어와의 관계는 이렇게 좀 언제나 늘 어색한 관계? 왜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확실히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이 영어와 관계를 맺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그게 참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딱, 난 영어를 공부할 거야.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영어를 공부할 거야. 그러면 이제 딱, 근데 굉장히 뭐 새해 되면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영어를 정복하리라. 뭐 이렇게. 그리고 영어책을 딱 피죠.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해요. 막, 첫째 날 3시간 straight 공부 딱 하고, 둘째 날도 3시간 straight. 셋째 날도 3시간 straight 영어를 딱 하면 마음이 정말 너무 뿌듯하고 내 자신이 대견하고, 그리고 뭔가 이번에는 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 다음날, 4일째 되는 날, 누군가 전화를 하죠. 그러면, 야, 나 공짜 시사표, 뭐, 영화 시사표 있는데 같이 안 갈래? 그런 어떤 제안이 오면, 그때 많은 분들이, 아니, 나 영어 공부해서 못 가라는 말을 못 하세요. 왜냐면 첫 번째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분명히 네가 언제부터 영어 공부했어? 라든지 아니면 너 대학 다시 가려고? 아니면 하루 빠지면 어때서 그래? 뭐 이런 질문이 답이 올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 말을 하려고 하진 않죠. 내가 막 영어 공부를 좀 시작했어. 이런 말을 하질 않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이 우정도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죠. 영화 보고 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보다 더 많이 마시고 그리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영어 공부를 할 엄두도 안 내고 또 자기 정당화를 해요. 내가 원래는 하루에 한 시간씩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9시간을 벌써 했으니까 9일은 한 거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날은 자요. 이제 그 다음날 몸이 좀 찌뿌둥하죠. 술을 좀 많이 했으니까. 회사에 가서 이제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또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괜찮아. 뭐 내가 9일치를 벌써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쉬어요. 그 다음날 회사에 갔는데 알고 보니 그날 회식 날이었는데 깜빡한 거예요. 또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오면 영어 공부를 못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며칠이 몇 주 되고 몇 주가 몇 달 되고 그러면 영어 공부는 이제 스탑이고 그 책은 어딘가에 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몇 달이 지나면은 뭐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외국 사람이 길을 물어봤는데 막 되게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이 또 붙죠. 집에 와요. 집에 오면 뭐예요? 다시 나도 영어를 하리라. 그리고 또 챕터 1 시작을 하죠. 챕터 1 막 공부해요. 또 다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챕터 1은 언제나 늘 더러워요.
그래서 챕터 1, 2, 뭐 어떤 분은 3, 4까지도 가셨겠지만 대부분은 챕터 1, 2, 3는 굉장히 이 손때 같아서 그리고 막 밑줄도 긋고 하이라이트 하고 뭐 뜻도 막 찾아서 쓰고 이러니까 더럽고 공부한 티가 나요. 근데 나머지 책은 항상 깨끗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바깥에서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치 뭐라고 할까 연애 드라마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 그래서 그렇잖아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제 뉴이얼스 되면 책 새로운 거 하나 더 사고 챕터 1 시작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연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느낌?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대부분 야, 그럴 바엔 그냥 헤어져.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영어는 항상 우리가 다시 찾아가면 또 있으니까 거기에 항상 가장 뭐라 그럴까 용서를 잘해주는 친구처럼 거기에 그 자리에 항상 있어주니까 우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 내 마음대로 그만 멈추고 또 다시 돌아가고 내 마음대로 멈추고 그 영어를 시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그 영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 분들은 이제 질문을 하세요. 아, 저는요, 영어를 정말 꾸준히 해왔는데, 영어가 어느 순간부터 딱 이렇게 안 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답답하죠. 안 느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인간관계에 접근을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늘 항상 더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깊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영어와 어떻게 관계를 쌓으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영어의 이 네 가지 그 skills가 있잖아요. 뭐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이 있으면 그런 이 네 가지를 다 같이 안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씩만 하세요. 내가 스피킹을 해야 돼. 그럼 스피킹을 열심히 모든 막 뭐 short form 같은 데 나오는 그런 expressions 원어민이 자주 쓰는 표현 막 외우시고 그리고 그러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스피킹만 계속하면 그게 느는 게 아니거든요. 뭐 어느 정도는 늘겠죠. 계속하면. 근데 스피킹만 한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리스닝만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리딩, 라이팅 따로따로 한다고 해서 영어가 실력이 계속 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언어 자체는 이 네 가지 기술이 다 있어야 되는 이게 언어니까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르칠 때 뭐 ESL 프로그램도 이렇게 네 가지 반이 다 있잖아요. 뭐 reading class, speaking class, writing class, 뭐 listening class 있어도 예를 들어서 reading class가 있다. 그렇다고 reading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reading도 하고 writing도 하고 presentation도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presentation 하려면 speaking 연습해야 되죠. speaking 그 presentation 하는 학생들의 거를 들어야죠. 그럼 listening 되죠. 그리고 또 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라이팅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같이, 모든 스킬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땐 절대 avoid studying each skill in isola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고립적으로 in isolation 고립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립시켜서. 그러니까 네 가지를 조각조각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공부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방식을 바꿔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나는 그렇게 지금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모든 네 가지 이 스킬스를 같이 한꺼번에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안 늘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활동에는 이 정체기가 있어요. 안 그래요? 다이어트 할 때도 어느 정도 되면 다이어트가 살이 안 빠지잖아요. 운동도 어느 정도 되면 근육이 안 붙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영어가 아니고,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운동하는 방법을 바꾸죠, 자꾸. 똑같은 근육을 키운다 하더라도. 그쵸? 그래야 정체기가 오는 거는 이제 영어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I've hit a plateau 이러거든요. I have hit a plateau. 플래토가 뭐냐면 이건 프랑스 말에서 온 건데요. 이 고원지대를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 고원지가 나오잖아요. 이 고원지대 평평한 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걷기 아주 편한 올라가지 않아요. 요거를 플래토라고 하는데 정체됐다는 얘기예요. 정체기. 나는 정체기를 맞은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체기가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뭔가 다른 걸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영어 관계를 쌓아 나가셔야 돼요. 뭐 솔직히 결혼 몇십 년 하신 분들도 뭔가 좀 음? 다른 어떤 활력소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같이 데이트도 하고 뭐 데이트 나잇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정체기가 왔다고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내가 정체기가 왔으면 그것은 내가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틀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것만 해도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잘못 말한 걸 캐치해요. 그거를 self monitoring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캐치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어, 아, 나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걸 고쳐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아니야, she goes야. she goes to school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럼 스스로가 틀린 걸 알고 그걸 바꾸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이 과정 속에서는 자기의 부정적인 이것만 보여요. 왜 이렇게 나는 많이 틀리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영어가 안 느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틀리니까. 근데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되면 될수록 상대의 부정적인 이 면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상대하고 무조건 그냥 갑자기 야, 너랑은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음, 어, 좀 고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면이 보이면 그건 지금 뭘 잘못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과정을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 나오냐면 머리에서 막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과정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막 나오는 거잖아요. 왜? 잘하니까 그거는. 이거를 아르마테스리라고 하거든요. 이 아르마테스리라고는 이게 자동적으로 뭐가 이거를 안 여기에서 이렇게 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뭐 보냈다고 어?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쌓아가야 가는 거에 따라서 그 인간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영어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영어와 맺고 싶으신가?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실 거면 공부 안 하셔도 되죠. 그냥 뭐 여행 갈 때 잠깐 survival English 좀 외우고 손짓발짓 하면서 여행 가서 하시면 되지. 특별히 뭐 영어를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근데 뭐 내가 그래도 어느 상황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 뭐 존댓말도 좀 쓸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뭘 내가 하는지에 따라 조금 이 좀 캐주얼하게 했다가 안 했다가 뭐 단어도 좀 바꿨다가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한 30분이라도 세네 번씩 일주일에 영어를 만나셔야죠. 근데 나는 영어를 정말 너무 유창하게 하고 싶어. 나는 이 관계를 꾸준히 내 인생에 어, 갖고 싶어. 그러면 시간을 내셔서 하셔야죠.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매일매일 하셔야죠. 그 똑같아요.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고 싶은 사람들은 시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자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간을 만드세요. 영어를 위해서. 아, 저는요, 언어를, 아니 뭐 영어를 누구나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것 자체에 특별히 그런 무슨 기쁨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근데 만약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재밌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내가 스스로 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니고 기쁨을 갖고 그 관계에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이 뛰면서 만나러 갈 때 마음도 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제 생각에는 어떤 관계를 맺으실지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라는 게 아니 언어라는 게 아, 정말 나 말고 내 모국어 말고 또 하나의 언어를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정말 세상을 다른 창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 다른 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음, 정말 한번 그 기쁨을 누려보고 싶으시다면 아, 제 생각에는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영어와 관계를 쌓아가실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영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